등차 등비 수열 내용이에요. 35번. 등차 수열에 대하여 이렇게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네. 이거일 때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뭐 세팅을 해라 이런 얘기야. 근데 우리가 요거를 좀 나열을 해서 볼까? 요 수열 자체를 등차 수열이잖아. 등차 수열에서 홀수 번째 있는 것만 뽑아서 만든 것도 역시 뭐가 돼?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열을 그냥 BN이라고 딱 잡는 거지. 왜냐면 여기 숫자가 지금 몇 개 있어요? N개 있는 거야. N개. 그지? 그럼 이거 지금 B1부터 B2 쭉 더해서 뭐까지? BN까지의 합이 뭐가 되는 거야? 4n제곱 마이너스 3n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BN이라는 수열 자체는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얼마예요? 8. 그럼 이제 8n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첫째 항 넣었을 때가 얼마야? 1. 그럼 마이너스 얼마? 7. 이게 이제 BN이 되는 거지. 그러면 BN은 AN에 두 칸씩 건너간 수열이니까 그럼 AN의 공차는 뭐가 돼?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B1하고 A1하고 같잖아 어차피. 왜냐면 BN 자체를 우리가 이걸로 만든 거니까. A1, B1 얼마야? 1이고 공차가 얼마야?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 해줘야 돼. 보니까 지금 A1 빼고 얘네 둘끼리 이렇게 연산하면 뭐 남아? D 남죠. D. 그 다음 D 남아서 요까지 D, 요까지 D 남겠다. D가 몇 개 남아? 2부터 12까지니까 6개 남죠. 그러니까 A1 더하기 얼마? 6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1은 1 더하기 6, 4, 24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나열. 오케이? 다음 넘어갑니다. 1442번.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D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다음의 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MK 문자가 상당히 많죠. 근데 자연수 MK 냄새 나죠? 자연수 D 그지? 이것도 뭐겠어? 부정방정식. 그럼 일단 여기 나와있는 요것만 먼저 놓고 한번 0이 됐다고 하니까 요거 등차수열의 합으로 가보자. 2분의 항수가 몇 개야? m부터 m 플러스 k까지면 몇 개야? 아니지. k 플러스 1개죠. 그리고 m 더하기 a의 m 플러스 k가 이게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일 건 아니잖아. 자연수니까. 그러면 이제 am 더하기 a의 m 플러스 k가 뭐야? 이게 0인 거지 그냥. 그럼 n번째 항 어떻게 말해? 30 더하기 m-1d 공차는 근데 마이너스 d라고 한대. 공차를 마이너스 d라고 한대. 여기 마이너스 d 달고 더하기 m 플러스 k면은 30 더하기 m 플러스 k 마이너스 1d 공차 d 이게 얼마라고? 0이다. 근데 이거 숫자끼리 이게 넣어주고 60에 이거 이제 잘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더하기 이거 마이너스 d를 이제 묶었다고 치면은 2m 더하기 k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d가 0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넘어가면 60은 이 마이너스 d 이제 넘어가면 플러스 d로 바뀌고 d에 2m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된다. 여기서 이제 d, m, k 다 뭐야? 자연수. 만들어야지 이제. 부정방정식 가야지. d 그 다음에 2m 플러스 k 마이너스 2 D가 뭐가 될 수 있어?
60의 약수여야 되겠죠. 1부터 쭉 가서 60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기에 있는 계산이 얘가 60이 될 수 있으면 돼요. 60일 때 1이 될 수 있으면 돼. 그럼 봐봐. 어차피 이 값이 중요한 거는 D는 그냥 우리가 자연수를 딱 지정을 하면 되는데 이 값이 그거에 맞춰서 모든 자연수를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잖아. 그럼 만약에 이제 얘가 60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얘가 61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1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얘가 1이 나와야 되니까 1이 나와야 되는 거는 이제 얘네 둘 다 1이면 되는 거죠.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넘어갔을 때 여기 있는 숫자랑 이제 비교해서 넘어갔을 때 수를 비교하면 요 값이 이제 뭐 짝수가 되거나 홀수가 되는 형태인 거를 인지하면 돼. 그러니까 모든 짝수나 홀수를 만들 수 있냐고 이걸로. 가능하잖아. EM이라고 표현하는 게 무조건 짝수지 얘는. 근데 요 K는 짝홀 다 표현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D값에다 자연수를 지정했을 때 그거에 대응되는 요 값은 모든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걸 이제 빠르게 이제 나열을 통해서 파악하시면 돼요. 1 했을 때 60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있네? 2 했을 때 그러면 30을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쭉 다 가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1부터 60까지의 약수의 개수가 되겠죠. 약수의 개수 60을 소인수내야죠. 15의 4잖아. 2제곱의 3의 5인가?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2 12개 이렇게 나옵니다. (1443) 왜? 자, 43번 볼게요. 등비수열에 대하여 수열 BAN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등비수열이래. 자, 생각해봐. A이 등비수열이거든? 로그를 취해서 가잖아? 그러면은 등비수열이니까 여기 있는 지수가 이제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럼 지수가 이제 한 칸 내려오는 걸 생각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BA는 등차수열이 되는 거지. 왜냐면 봐봐. 이 AN 자체가 우리가 ARN-1에 가잖아. 그러면 요 지수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지수야. 그러면 R-1에 N-1에 로그의 3에 AR로 표현되는 얘는 뭐냐면 N에 관한 1차식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BN 자체가 N에 관한 1차식이 돼버리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의 형태를 갖게 되는구나. 이런 거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정도 인지를 해놓고 여기도 보면은 그러면 36? 45?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지금 이끌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았지? 그럼 지금 위에 가, 나식을 더해볼까? 가랑 나를 넣으면 어떻게 돼? 얘는 시그마 n이 1부터 뭐까지야? 18까지죠. bn을 더한 게 81이다 이거구나. 요건 식으로 갈 수가 없겠다. 그냥 계산합시다. 일반항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가부터 갈게. 가부터. 가에서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 36이 된 거야. 17개 항이. 아래는 18번째까지야. 9개네. 그냥 쓸게요. 자, B1. B1은 뭐야? B1. 로그 입장으로 가면은 로그의 3의 A1 그리고 더하기 로그의 3의 A3 이렇게 가는 거죠. 로그의 3의 A17 그러면은 진수끼리 싹 뭐해? 곱하는 거죠. A3 곱하기 쭉 가서 A17까지 곱한 게 36이다.
이 부분 우리가 좀 정신 차려서 보면 A1은 A로 할게요. A 곱하기 AR 제곱 곱하기 그 다음 뭐예요? 4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쭉 곱해서 17번째 항이면 AR의 16제곱까지 곱하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요거를 싹 정리를 해주면 로그 3에 A가 일단 몇 번 곱해졌어요? 9번. 그죠? 9번. 9개 항. 그리고 R제곱부터 R16제곱이잖아. 그럼 R제곱부터 R16제곱이면은 2로 묶었을 때 1부터 8까지 더하는 거랑 같거든. 2배 해가지고 1부터 8까지 더하는 거. 9까지 더한 게 45지. 9 빼면 얼마야? 8까지 더하면 36. 36, 72. R의 72제곱. 얘가 얼마야? 36. 그러면 A의 9제곱, R의 72제곱은 3의 36제곱. 이게 9제곱으로 묶여요. 8제곱에 9, 3의 36. 그러면 AR의 8제곱은 9로 나누면 3의 4제곱 이렇게 하나 나오죠. 이거식 하나 만들고 나 조건 똑같이 적용. 그리고 또 로그 3에 이제 B2니까 A2 곱하기 뭐까지 곱해요? A 18 한 개 45다. 그러면 로그 3에 AR 세제곱 쭉 가서 AR 17제곱까지. 그러면 로그 3에 이것도 A가 몇 개야? 9개. 그리고 R. 자, 홀수만 곱하는 거는 거듭제곱으로 나온다 그랬죠? 제곱수로 나온다 그랬어요. 1부터 17까지 나온 거니까 몇 개 항을 지금 곱한 거예요? 9개 항 곱한 거죠. 99, 8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45다. 그러면 A 9제곱, R의 81제곱이 43의 45제곱이고 AR의 9제곱은 3의 5제곱 되는 거죠. 두 개 비교하면 R 값이 나오네. R은 얼마? R은 3. 그러면 우리 A11 구하는 거잖아. A11은 AR 8제곱에다가 R 제곱만 더 곱하면 되죠. 근데 AR 8제곱이 3의 4승이라고. 여기다 3의 제곱을 더 곱하면 3의 6승 이렇게. 됐죠? 44번. 조금. 공차가 D1, D2인 두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 TN이라고 둔다.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이 등차 수열의 합인 이 AN과 BN은, 그러니까 SN과 TN이죠. SN과 TN은 각각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그리고 상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야. 되지? 근데 지금 SN과 TN을 곱했을 때 이렇게 지금 인수가 정리가 되고 있죠. 그러면 얘는 지금 보면은 N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4개의 인수 중에 2개씩 골라가지고 빼갖고 하나를 SN, 하나를 TN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지? 근데 문제는 여기 앞에 뭐 상수가 뭐 예를 들어서 SN이 뭐 예를 들어 4N 제곱이야 이렇게 쓰면은 TN은 이제 뭐라고 쓰면 돼? 4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지. 근데 너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왜냐면 상수항이 나오면 안 되거든. 등차 수열에서 항상 등차 수열의 공식 정리하면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얘네 둘이 묶여가지고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 묶이거나 얘네들 묶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개수는 우리가 좀 만져줘야 될 것 같고. 옳은 걸 봅시다. 기억.
AN이 N이다. AN이 N이다. 그러면은 AN이 N이다. 그럼 AN이 N이면은 SN이 뭔지 알아야 돼요. SN. 기억부터. 자, SN은 뭐가 돼?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이제 TN이 나온다고. TN. TN은 뭐가 되겠어? 2N의 n-1이다. 그럼 tn이 이제 2n제곱 마이너스 2n이니까 이거 가지고 일반항 또 이제 구성할 수 있잖아. 일반항인 bn의 공차가 얼마야? 4. 그럼 4n 들어가고 첫째 항이 얼마야? 첫째 항 1은 0 나왔죠? 그럼 첫째 항이 0 나와야 되잖아. 그럼 빼기 얼마? 4 해서 기억 맞아 틀려? 맞다.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살펴봐라. 이거 볼 줄 아냐? 이걸 물어본 거고, 니은에 대한 정보를 이제 끌어봐야 되는데, 니은부터가 살짝 조금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봐봐. 어쨌든 간에 우리가 SN과 TN이라는 정의 자체가 SN이라는 거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TN도 마찬가지로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이렇게. 프라임으로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요 식에서 SN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공차는 바로 뭐가 돼요? EA가 되는 거지. 여기서의 공차 D2는 EA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SN과 TN을 곱했을 적에 뭐래? 요거잖아. 두 개를 곱하면 SN과 TN을 곱하면 여기를 봐. 여기 봐봐. 여기를 봤을 때 두 개를 곱하잖아. 곱하면은 N에 관한 몇 차식이 돼? 4차식이 되지. 그럼 N에 관한 4차식 중에서 최고차항 개수는 뭐가 되는 거야? 곱했을 때 A 프라임 곱하고 N의 4제곱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블라블라. 근데 A 프라임이 뭐랑 이제 대응이 돼야 되냐면은 여기 전개된 상태에서 여기 개수랑 같아야 된단 말이지. 얼마예요? 1이라는 거야. 아, A 프라임 뭐가 된다? 1이다. 요거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럼 또 여기서 봐봐. D1과 D2를 곱하면, D1 곱하기 D2를 하면은 4AA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근데 AA 프라임이 뭐라고? 1이니까, 이거 뭐가 돼? 4가 되는 거지. 니은 맞아 틀려? 맞다. 오케이. 디귿. A1이 0이 아니면 AN은 N인가? AN이 N인가? 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첫째 항이 0이 아닐 때 AN이 N으로만 정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건 뭐 너무나 많은 관점들이 좀 있어가지고 봐봐. AN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잖아. AN. 그러면은 AN이 N이면, 그러니까 A1이 0이 아니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S1하고 T1을 곱했을 때 값이, S1하고 T1을 곱하는 값은 A1과 B1을 곱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뭐가 나왔어? 0이 나와요. 그죠? 처음에 준식을 확인해 보시면 S1과 T1을 곱하면 0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0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A1이 지금 뭐가 아니라고?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B1은 뭐가 되는 거야? B1은 이제 0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B1이 0이 되니까 우리가 BN이라는 수열을 만들 때 BN이 0이 되려면 N에 관한 1차식으로 정리했을 때 B1이 0이 되려면 여기 뭐 A의 N-1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돼요. BN의 형태가 N-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형태여야 한다. 오케이? 저희는 공차가 A고 첫째 항이 0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요. 이 A라는 거 사실은 이제 BN의 공차를 의미할 테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D2라고 표현해요. D2. D2라고 하죠. D2. 이렇게 D2의 N-1. 그러면 봐봐. TN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볼게. TN은
공차가 D2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 2분의 D2의 n제곱 그리고 T1이 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D2의 n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모든 이제 세팅이 맞춰지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SN을 만드는데 SN은 어떻게 돼요? SN은 D2분의 2로 작성이 돼야죠. D2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D2분의 2의 n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다시 이걸로 이제 AN을 만든다고 치면은 AN은 공차가 뭐가 돼요? D2분의 4 N 그리고 첫째 항이 뭐야? D2분의 4잖아. 끝! 근데 이게 꼭 N이라는 보장이 있냐는 거지. D2라는 공차를 설정함에 따라서 AN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디귿에서 AN이 N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발레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발레를 통하는 그 중간의 과정 일반화시키는 요 내용 증명도 가능합니다. 발레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발레 안 되는 거 뭐가 있는지. 다음 45번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에 y는 k라는 서로 다른 4점이 만날 때 x좌표 정하고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이게 그럼 봐봐 여기 이를 그냥 다 찾아버리자 우리가. 왜냐면 x제곱 마이너스 9의 절대값이 자연수 k가 되는 자연수 k 맞나? 자연수 아니구나. 그냥 k죠. 그럼 이 방정식은 x-9가 k일 때와 두 번째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k일 때로 나누면 되고 그럼 x제곱이 9 플러스 k일 수 있고요 x제곱이 9 마이너스 k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x라는 게 두 개가 나와. 풀마 루트 9 더하기 k 여기는 풀마 루트 9 마이너스 k에서 여기서 두 개 해가지고 총 몇 개? 4개가 이렇게 딱 세팅이 될 거고 이 중에 제일 작은 거부터 이제 지금 대응을 시켜주면 자 이제 만들어지. 두 번째 A1은 뭐야?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9 플러스 루트 9 플러스 k가 A1 A2는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k A3는 루트 9 마이너스 k A4는 루트 9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가 지금 무슨 관계라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4개에서 등차 중앙을 쓰면 돼요. 그죠? 뭘로 쓸까? 이거 2, 3, 4로 가져갈까? 2, 3, 4로? 그럼 2 루트 9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k 더하기 아니야 플러스 먼저 써야겠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k다 이렇게. 여기 플러스 k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넘어가면 3 루트 9 마이너스 k가 루트 9 플러스 k가 되고 이 양쪽이 이제 제곱을 해. 그럼 9의 9 마이너스 k는 9 더하기 k 81 마이너스 9k가 9 더하기 k니까 10k가 뭐가 돼요? 10k가 72 따라서 k는 10분의 72 5분의 36 이렇게 계산이 나는 거죠. (1447번) 볼게요. P점에서 P가 2,0이고요. 원액은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 하자. 원밖의 의미의 점에서의 접선은 2개 그릴 수 있어요. 대칭일 거고 여기 있는 Y절편을 A, B라고 잡았네.
그리고 여기 KX라는 직선도 하나 있어요. 원점지라는 직선. AP랑 만나는 요점을 Q 삼각형 OQA의 넓이를 여기다 이게 여기가 S1 OPQ의 넓이를 여기를 S2 삼각형 OBP의 넓이를 S3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러니까 각각의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결국에는 Q의 좌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네. Q의 이제 X좌표랑 Y좌표를 통해서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우리가 쓸 수 있거든. 그리고 요거 세 개가 무슨 관계라고?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중앙을 통해서 뭐 S2 두 개 더하면 S1, S3 합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완료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접한다라고 하는 우리 그 개념 있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 밖의 임의의 점에서 접선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 근데 봐봐. 근데 딱 봐봐. 여기서 접하게 그리잖아. 그럼 이렇게 이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접점 만날 거 아니냐. 근데 여기 중심 지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직각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직선의 이제 위치 관계가 이 직선의 이제 기울기가 뭐가 될까?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루트 2잖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이제 0,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0,0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다? 반지름과 같다.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지. y는 여기 y는 뭐 mx m에 이제 x-2라고 써야겠죠. 2,0을 지나니까. 그 y는 mx-2m 에서부터 0,0까지의 거리 d는 여기서 d는 거리 d를 얘기하는 거예요.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의 절대값 2m 이게 얼마라고? 루트 2. 그럼 4m제곱은 2의 m제곱 더하기 1. 그러니까 2m제곱이 2니까 m제곱은 1이어서 m값은 풀마 1 이렇게 나오겠죠. 기울기 1. 그럼 이제 PQ 직선 PQ라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Q점의 좌표를 알아야 돼요. Q점의 좌표는 이제 OQ 직선 있죠. OQ 직선. 둘이 뭐해? 연립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K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됐다. 그래서 K 플러스 1의 X는 2가 되니까 X는 K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Q의 좌표가 X좌표가 K 플러스 1분의 2가 되고요. Y좌표는 K 플러스 1분의 2K 이렇게 되겠죠. 여기 식에다 넣으면 되니까. Q의 좌표를 찾았다라는 건 S1에 대한 넓이, S2에 대한 넓이가 K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S1부터 한번 만들어볼게요. S1이 뭐냐면 여기 삼각형 요거예요. AOQ. 여기 길이가 얼마야? 2잖아. 그럼 높이는 이 Q점의 X좌표가 되겠지? 근데 2를 곱하고 다시 2분의 1 하니까 그냥 X좌표만 쓰면 S1이네. 이렇게. S2는 여기가 또 2죠? 이번엔 Q의 뭐야? Y좌표가 넓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S3가 얼마? S3는 직각 이등변 똑같이 기울기 1이니까 2. 여기서 이제 뭐 써? 등차 중앙일죠. K 플러스 1분의 2배 한 거 4K는 K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2가 된다. 이렇게. 양쪽에다가 K 플러스 1 이제 곱해주고
4K 더하는 4K는 2K 플러스 2 더하기 2K 플러스 2 뭐야? 여기가 그냥 2죠. 그죠? 2K 플러스 4가 이제 4K가 되니까 이제 2K는 4, K는 얼마?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요 직선 구할 때 있잖아. 도형에 대한 성질로 접근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봐봐. 여기가 지금 길이가 얼마야? 2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여기 수직이잖아. 근데 여기가 얼마야? 길이가 루트 2니까 여기 얼마가 되겠어? 1대1대 루트 2 관계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몇 도야? 45도. 니까 길이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알 수도 있겠죠. 그죠? 48번. 이제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그 닮은 비율을 좀 아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직각삼각형에 속해 있는 이런 형태일 때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지? 뭐 소공식 해서 이제 배웠었잖아. 그치? 여기 제곱은 얘랑 얘 곱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제곱은 요거랑 요거 곱한 거. 그리고 가운데 제곱은 이제 양옆으로 곱한 거랑 같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 더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넓이 공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한 거랑 같다. 그지? 그래서 네 가지의 정보로 이렇게 비율 관계로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 닮은 비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 공식이었던 거. 요거를 좀 그냥 공식화해서 알고 계시면 좋고요. 5개의 점에 대해서 A, B랑 B, C랑 수직이고 막 수직으로 계속 그려가는 거예요. 근데 OA 요 길이 그 다음에 OC 요 길이 그 다음에 EA 요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우리가 이제 길이 자체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요 길이를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거 얘를 보자. 얘의 길이를 A라고 해볼게. A. 그러니까 OC의 길이가 A인 거야. 첫 번째. 자, OC의 길이를 A로 잡으면 OA의 길이는 뭐라고 해야 돼? A-D. 그리고 EA의 길이는 A 플러스 D가 돼요. 그죠?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D.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좌표로 표현을 할 때는 잘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A-T고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A, B에 대한 기울기가 궁금하다는 거잖아. 그럼 일단 첫 번째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되냐? 요 A, B의 기울기를 알려면 일단 요 길이는 A-T라는 건 알겠어. 여기의 길이를 알면은 기울기가 바로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B점의 좌표를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요 길이를 나타낼 수 있는 식을 뭘 적용할 수 있어? 요 삼각형에서 닮은 비의 성질을 쓰는 거죠. 바로 OB 길이의 제곱은 OA 곱하기 OC랑 같다. OA가 지금 뭐야? A-D고 OC는 A가 된다 이 말이야. 따라서 OB는 루트 A의 A-D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 다음에 OB의 길이를 완성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 왜냐면 요거 분의 요거에도 이제 AD 문자가 2개니까 뭘 보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도 보는 거야. OD 제곱. 그러니까 이제 큰 게 이렇게 봐봐. 그러면 OD 제곱이 뭐냐? OD 제곱은 OD의 제곱은 OC 곱하기 뭐예요? OE랑 같다고. 그럼 OC는 A가 되고 OE의 길이가 뭐가 돼요? 2A가 된다. 그래서 얘는 2A 제곱이 돼요. OD의 길이는 뭐가 돼? 루트 2A가 되는 거야.
아직 안 끝났어. 뭐가 남았어 이제? 뭘 보면 돼 우리가? 여기를 봐 여기서 또 쓸 수 있잖아. 그죠? 뭘 쓸 수 있죠? OC 제곱은 그죠? OC 제곱은 OB 곱하기 OD가 된단 말이야. 근데 OC 제곱이 얼마야? A 제곱은 OB가 뭐야? OB가 루트 A에 A 마이너스 D 곱하기 루트 2A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 A 날리고 루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루트 2. 양변 제곱에 A 제곱은 2배의 A 제곱 마이너스 A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A 제곱 마이너스 2AD가 돼서 A 제곱이 2AD가 되는 거야. 그럼 A로 또 나누면 A는 2D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A는 2D. 그럼 보세요. 자, OA의 길이, OA 길이가 뭐야? A-D란 말이야. 그죠? 뭐예요? D. 그 다음에 OB의 길이는 뭐였어? 루트 A의 A-D잖아. 그럼 이제 A에다가 2D 넣고 여기다 D 넣으면은 루트 2D 제곱이니까 루트 2D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AB의 기울기라는 거의 자체 정의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5a분의 5b를 쓰면 되는 거야. AB의 기울기는 5a분의 5b가 된다. 그래서 얼마예요? 루트 2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공식 자체가 사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봐봐. 5b제곱이 양쪽 곱한 거랑 같대. 등비중앙이네. 여기서도 등비중앙이네. 여기서도 등비중앙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 도형에서 이제 뭘 설명하고 싶었던 거냐면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무슨 관계다? 등비수열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다음 49번 요 길이가 15 BC는 20 직각이야 15, 20 그 다음 뭐예요? AB가? 25가 되겠죠. 그래서 이 25개 등분으로 나눴다. 수직선인 직선을 그어 AC 또는 CB에 만나는 점을 Q1, Q2, Q24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쭉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눴을 때 이것도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닮음에 대한 형태랑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이제 D라고 잡으면 이 CD의 길이가 얼마니? 12가 됩니다. 12. 그지? 그럼 여기 얼마야? 여기 9. 여기 얼마야? 16.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P 봐봐. 이게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관계가 두 개가 합쳐진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ADC 삼각형에서의 일정한 비율의 관계 하나랑 그 다음에 CDB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일정한 관계 하나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늘어나는 여기 길이 있죠. 여기 길이는 분홍 색깔 부분에 대한 길이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들은 일정한데 초록색 부분에 넘어가는 요 길이의 비율은 어때요? 좀 다르다고. 왜냐면은 이 직선이 올라간 여기에 그 경사도가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딱 중간중간만 나눠서 이제 보는 거지. 요 ADC에서 들어가는 삼각형에서의 관계부터. 그럼 여기가 이제 길이가 9잖아. 그럼 P1부터 요 D를 우리가 뭐라고 적으면 돼? D가 P 몇 번째가 돼? P9가 되겠죠. 9, T9 아홉 번째. 그지? 그러면은 P1부터 P9까지 지금 P1, PQ 여기 길이를 이제 구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길이가 지금 얼마씩 늘어나요? 여기가 9하고 10이죠. 몇 분의 몇이니? 3분의 4네. 3분의 4. 그지? 그러면 AP1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AP1의 길이? 9를 9등분한 거니까 1. 그러면은 P1, Q1은 뭐가 돼? 3분의 4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 거의 높이도 그 앞에 거에 있는 거의 길이의 2배가 늘어나니까 P2, Q2는 뭐가 돼? 3분의 4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쭉 가다가 P9, Q9까지 하면 3분의 4 곱하기 얼마?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10이 딱 떨어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9에서 그 다음에 이제 P10으로 가잖아. 여기가 이제 P9이고 그 다음에 이제 P10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P25 여기 B점은 뭐가 되냐면 P25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P9, P10 이것도 길이가 다 얼마가 되겠어? 16등분한 거니까 1이 될 거고 얘는 지금 길이가 우리가 여기서부터 가자. 이쪽으로 가자 방향을. 그럼 여기가 이제 길이가 1이지. 거꾸로 쓸게요. 얘는 P24, P25의 요 길이 이게 1이죠. 그러면 P24, Q24는 뭐가 돼? 16분의 12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4분의 3 P24 23에 Q23 이렇게 쭉 가겠죠. 쭉 가서 이제 마지막에 맞물리는 게 여기가 P10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게 P11이죠. P11, Q11 그 다음에 P10, Q10까지 이제 P10, Q10 얘가 뭔지 알아야 돼. 얘 4분의 3 곱하기 뭘 곱해야 될까요? 순차적인 나열을 통해 여기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뭐냐? 봐봐 여기다 여기 곱하는 요 숫자 있죠? 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랑 더하면 항상 얼마야? 25잖아. 그럼 여기가 15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 10이니까 이게 15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P9, Q9는 여기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거에 합 계산하고 여기 있는 거에 합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얘는 이거 다 더하면 3분의 4로 묶어가지고 1부터 9까지 더한 거니까 얼마야? 45 15 하니까 이제 60 나오고 여기서는 4분의 3으로 묶어서 1부터 이제 15까지 더하는 거죠. 그럼 4분의 3에 2분의 15개에 1 더하기 15니까 16이네요. 이렇게 8 2 30 90이다 90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52번
한 면의 길이가 9인 정사각형에 대각선을 그어 만들어진 삼각형 4개의 무게중심을 연결한 정사각형을 A1이라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가 다 무게중심이라는 얘기거든. 무게중심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찍죠. 2대 1. 그죠?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2대 1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2대 1. 여기도 2대 1. 그러면 우리가 여기 대각선만 놓고 보면은 이 대각선의 길이는 기존에 있었던 이 정사각형 길이에 여기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3분의 2가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3분의 2가 되면은 요 길이가 얼마가 돼요? 6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절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3이 되는 거네. 그럼 여기가 3이 되면은 여기 길이가 뭐가 돼요? 3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럼 처음에 9였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9였던 게 뭘로 바뀌었어? 3 루트 2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럼 이게 일정한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 다음 거의 도형도 만들어질 때 원래 있었던 요 정사각형에서 똑같은 행동을 취한다고. 근데 그게 비율적으로 얘가 똑같이 3분의 2만큼 딱 체크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A1을 나타내기 위해 있었던 요 한 변의 길이가 3 루트 2가 되는 게 9에서 3 루트 2로 변하는 이 비율과 여기 3 루트 2에서 그 다음에 있는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비율의 관계가 동일해진다고. 왜냐면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바로 여기서 공비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 9분의 3분의 루트 2다. 9분의 3 루트 2. 3분의 루트 2가 바로 공비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이거 약간 심하고 약간 선행이 조금 동반돼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우리 중학교 때 이걸 배웠어요. 길이의 비, 넓이의 비, 부피의 비가 다르죠. 그러니까 길이의 비가 A 대 B면 부피의 B는 뭐가 돼? A제곱 대 B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 그러면 부피 아니죠? 넓이 B죠. 그 다음에 이제 부피 B가 세제곱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각각의 도형이 닮아 있으면서 늘어나야지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사각형, 정삼각형 이런 형태일 때. 왜냐면은 길이 B가 A 대 B라고 해서 넓이가 꼭 A제곱 B제곱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지. 왜냐면 봐봐 이렇게 삼각형 나타냈을 때 이렇게 그려지면은 여기에 길이가 A 대 B야. 높이가 일정하잖아. 그럼 넓이 B도 뭐가 돼? A 대 B가 된단 말이야.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거고 닮아있는 도형으로 계속 연속해서 연쇄적으로 만들어 갈 때 요럴 때 이제 길이 B가 A 대 B다. 그럼 넓이 B는 A제곱 대 B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찾은 공비는 사실 뭐야? 길이에 대한 공비잖아. 근데 이게 넓이로 환산되면 이제 길이 곱해가지고 넓이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넓이로 바뀌려면 뭐가 돼야 돼? 제곱을 한 게 바로 공비가 되는 거지. R제곱. 9분의 2가 바로 이 도형, 만들어지는 도형 넓이의 공비다. 얘가 이제 최종적인 공비가 되는 거야. 공비. 그리고 첫째 항이 얼마예요? 이 A1에 그려져 있는 넓이를 A1이라 하면은 첫째 항은 18. 3 루트 2 제곱이니까. 그럼 첫째 항 알았죠? 공비 확인했죠? 10항까지 합 S10은 1-9분의 2분의 첫째 항 18 1-9분의 2의 10개 항 이렇게 9분의 7분의 1분의 18 7분의 162
1-9분의 2의 10승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약분 안 되죠? A 더하기 B는 169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됐죠?